자, 안녕하세요. 파스트라이팅의 현이. 손 감독입니다. 드디어 이날이 오네요. 아, 이거는 박수를 이제 감독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제가 이제 2년이나 타고 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주위에서 은근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본인 바이크 리뷰를 안 하냐. 아, 맞아요. 댓글도 많이 달려요. 이 모델 자체가 네. 워낙 팬층이 많은 모델이어서 아, 내가 말 한번 잘못하면은. 함부로 말했다가 그거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미루다가 네. 이번에 이제 리뷰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바이크, 오늘 리뷰할 바이크는 BMW의 R90입니다. 자, 이것도 참 웃기죠. R90 2대 산 남자. 오, 아니, 쉽지 않은데? 아니,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똑같은 바이크를 2대를 살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R90는 지금 나오지도 않는 바이크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저기 옆에 써 있지만 이제 23년을 끝으로 단종되었죠. 아, 이게 그 23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 23년도에 딱 이제 단종되면서 약간 네. 단종 에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에디션까지는 아니고 저 스크램블러의 저런 그냥 23년도 마지막 이제 모델이다. 이제 얘가 찐이죠. 찐탱? 아, 근데 얘가 찐으로 좀 멋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R90 100주년 모델을 구입하게 되면서 원래 타고 있던 스크램블러 모델을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촬영하게 찍어야죠.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왜 100주년을 사게 됐는지. 뜬금없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 스토리를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기변 고민을 할 때 그때는 완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네. R90 타고 싶은데 뭐가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저 아는 형님이 야, 너는 또 키가 있고 약간 덩치가 있으니까 스크램블러 모델을 사면은 너 덩치에도 맞고 포지션이 더 편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스크램블러를. 아, 그냥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일단. 뭔지 모르고 샀어요, 그냥. 근데 스크램블러 그럼 정확히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온 오프로드를 적당히 잘하는 친구. 아, 약간 중간 접점을 잘 잡은 친구. 그렇죠. 네. 우리 SUV라고 해가지고 다 오프로드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본격적인 오프로드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로드만 달리는 용도 아닌 스크램블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R90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종류가 사실 4가지가 있어요. 아,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스크램블러, 네, 노말, 노말, 퓨어, 퓨어는 뭔데요? 보급형. 그러니까 차로 치면 약간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퓨어니까. 네네, 깡통. 그 다음에 어반 GS. 어반 GS? 걔는 진짜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완전 거. 오프로드. 네. 원래 예전에는 네. R90 레이서라는 기종이 하나 또 있었어요. 걔는 좀 달리는 건가? 우리 이제 카페 레이서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앞에 예. 이제 카울 달려 있고. 그쵸, 요런 거. 그거는 초기 몇 년 팔다가 단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팔렸는데 지금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은 못 구해서 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결핍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도 실은 원래 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네, 지금 네. 트레이브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2010년대 중반 정도 들어와가지고 네. BMW도 자 이제 우리도 공랭 엔진을 좀 버리고 순행으로 좀 전환을 하자라고 어떤 전사적인 어떤 목적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생산해온 엔진이다 보니까 재고가 또 이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R엔진 파이널 에디션을 만들자. 아, 그러니까 재고 털기 포장을 예쁘게 했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프레임이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요거를 딱 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R90예요. 그런데 BMW도 예상 못하게 뭐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네. 뭔가 시기와 타이밍이 뭔가 맞아 떨어졌는지 갑자기 게시받았구나. 네, 메가 히트를 친 거예요. 아, 그냥 히트도 아니고 메가 히트? 메가 히트를 쳤죠. 아, 거기다가 또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도 이제 톰 크루즈가 이 바이크를 타고 나오거든요. 아, 크루즈 오빠가 더 타고 나오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오빠가 타고 나오면 이제 끝나죠. 그때부터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원래는 이 2기통 공랭식 박스 엔진을 단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면 철회해서 BMW 모토라드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예 이 공랭 박스 엔진을 뽑는 라인업이 따로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어떤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모델이다. 근데 그렇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어떤 이유예요? 이런 그 공랭식 박스 엔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단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커스텀 베이스 바이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텀하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얘가 뭔가를 떼고 붙이고 너무 좋게 나온 바이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고는 이 차량도 그렇게 커스텀은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의 그쵸. 순정파죠. 그쵸. 어. 네, 저는 이게 자신이 없어. 내 미적 감각을 믿지 못하겠고, 네. 우리 이제 세계 유수의 석학분들이 이렇게 디자인한 이 디자인을 감히 내가 손댄다고 뭐가 더 좋아질까?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또 있죠. 하여튼 이 BMW R9T라는 모델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갖고 온 모델은 R9T 100주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R9T 노말 모델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델은 R9T 스크램블러. 둘 다 2023년식입니다. 두 모델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제가 보기에 다른 거 요거. 요즘에 이렇게 좀 잘 보시네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낮고 높아. 두 모델은 살짝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노멀 같은 경우에는 네. R9T가 원래 나왔던 목적인 클래식 바이크를 그냥 좀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공도 주행 위주의 바이크고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러 모델은 온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같이 좀 잘 탈 수 있게 만든 바이크죠. 그래서 이 쇼바가 이런 건가? 그렇죠. 스크램블러 모델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프론트 포크가 이제 정립식 스포크로 돼 있고 튜브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흙탕물 같은 게 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 두 개를 나란히 보면은 그냥 노멀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핸들이 조금 더 높아요. 저는 이게 이 타이어 휠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타이어도 더 커요. 이제 노멀 모델은 전 후륜 둘 다 17인치인데 스크램블러 모델은 후륜은 같은 17인치인데 전륜이 19인치입니다. 2인치나 높네? 좀 체급이 조금 더 커 보이죠. 또 스크램블러 모델의 특징, 언머플러라고 하거든요. 언머플러. 이 R9T 뿐만 아니고 스크램블러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바이크들은 이렇게 머플러가 좀 위에 있는 위로, 대각선 아.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얘도 이게 튀는 거? 마찬가지로 아. 네, 진흙밭이나 도강을 하거나 뭐 물이라든지 진흙 같은 것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약간 스크램블러 바이크들의 특징이죠. 시트도 기본적으로 벤치 시트로 달려 나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노멀 모델을 보시면은 딱 봐도 살짝 낮고 네. 조금 더 길쭉하게 좀 납작하게 빠져 있죠. 네, 뭔가 그런 느낌.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 스크램블러 모델에 비해서 좀 위치가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스크램블러는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노멀 모델은 여기 있고. 네네네. 네, 근데 이거는 제 또 100주년 모델이어서 네. 얘도 이제 아크라포빅 순정으로 달려서 나오고요. 그렇죠. 스크램블러 모델도 순정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달려 나와서 그게 좀 약간 구매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 순정인데도 나와요? 네, 순정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달려 네. 나오고요. 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뒤에 이제 2열 시트가 캐노피가 있죠. 얘는 둘이서 탈 수 있고 얘는 혼자 타야겠네요? 근데 얘가 사실은 2인승이거든요. 이게 2인승이라고요? 그래서 순정 2열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가면서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 벤치 시트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캐노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를 빼면은 거의 그냥 똑같은 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현 씨가 한번 직접 앉아보시겠어요? 앉아볼까요? 노멀을 먼저 앉아보시죠. 얘를 먼저 앉아야 돼요? 네네네. 자, 정도? 사실 노멀이 스크램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바이크 포지션이에요. 자, 여기서 또 소신 발언 하나. R9T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나 어떤 복장이든 이게 웬만해선 잘 어울려요. 맞아, 그건 진짜 인정. 캐주얼이든 어드벤처든 정장을 입고 타도 어울려요. 좀 어때요? 딱 편안한데요? 조금 핸들이 좀 벌어져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네. 네. 약간 행님 이런 느낌. 네, 약간 광배 이렇게 벌리는 광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캐노피가 있으니까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엉덩이를 거기다 딱 붙이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안정감이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스크램블러를 바로 한번 타보시죠. 스크램블러가 조금 더 높죠? 상체가 아까보다 조금 더 세워져 있어요. 조금은 더 편한 포지션으로 탈 수 있다. 아까 전에 이런 느낌이었으면 그렇죠. 얘 살짝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미세하게 차이는 있는데 네. 이거 하나로 크게 달라질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R9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200cc 2기통 공유랭 수평대양 박스 엔진. 이제는 딱 요 정도 말하면은 뭔지 알죠? 나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일단 박스 엔진. 옆으로 엔진 올리는 거야. 공유랭이 뭔지 아세요? 뭐야? 공유랭. 기름으로 하는 건가? 뭐지?
그거 맞아요. 네, 냉각유랑 바람이랑 어? 반반 써가지고 하는 찍었는데 맞췄다. 딱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고 RPM 세팅은 아니고. 공랭에다가 수평대항 엔진 들어갔으니까 감성 위주 아닌가요? 이러면? 아, 그렇죠. 그리고 약간 토크가 좀 세겠구나. 아,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이 R90의 특징이긴 해요. 이 친구의 이제 최고 출력은 대략 110마력 정도, 그리고 최대 토크가 116Nm, 6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타본 바로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토크감이 잘 느껴지는 애예요. 아, 근데 6000까지도 많이 쓰나요? 6000까지 잘 안 쓰죠. 보통 R90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 4000 정도에서 항상 이렇게 쓰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평대항 엔진, 이 R90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이 수평대항 엔진이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호불호의 영역이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 진동이 크다. 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느껴져요? 이 친구를 시동을 걸면은 얘가 보통 그냥 하잖아요. 얘는 이래요. 앙탈 부리는구나.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어. 처음엔 당황해요. 이제 지금은 저는 굉장히 그걸 즐기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엔진 브레이크를 이 친구로 걸었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단수가 딱 떨어지는데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주행을 하고 있잖아. 슬림 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긴 옆으로 흔들리면 그렇겠다. 네, 아니 누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 네. 그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넘어집니다. 저는 이 바이크의 좋은 점이 진짜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이 박스 엔진의 이 감성, 두 번째가 첨단 전자장비의 안전성. 당연히 우리가 아는 뭐 TCS, ABS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 앞에서 어떤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확 꺾었죠. 네. 확 살아야 꺾었는데 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얘가 여기서 확 쳐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너 글로 죽으면 안 돼. 일어나. 네, 그러니까 이 바이크 이만큼 넘어진 애를 네. 이렇게 일으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와, 이건 진짜 전자장비 때문에 살았다. 그때부터 약간 이 BMW 바이크, 그 다음에 R90T라는 바이크에 대한 무한신뢰. 박스 엔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진동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이걸로 넘어질 그런 바이크가 아니다. 근데 얘는 진짜 혹시나 넘어진다 그럼 바로 엔진 작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인사처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엔진가드 안 다셨네요? 이게 거의 인사야, 인사.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재고가 없어서 못 타고 계신 재고가 거예요? 없어서 못 타고 있는 거고, 제가 네, 조심하세요. 조심히 타야죠. 네. 네. 대신에 여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엔진이 밑에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되게 무거운 파츠들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가니까. 그렇죠. 무게중심이 밑으로 쫙 깔려 있잖아요. 아. 또 한 가지 독특한 점, 네. 뭐가 없죠? 뭐가 없지? 체인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얘는 이제 샤프트라는 방식으로 철 꼬챙이, 막대기, 이걸 뭐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엔진 미션에서 바뀐 미션을 동력을 이제 리어 휠로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장점, 체인 관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뭐 샤프트 오일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런 거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근데 네. 장점은 그게 끝이에요? 그게 크죠. 오케이, 그럼 단점. 뭐 샤프트 방식은 클러치 뭐 판 같은 거 정비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이 친구를 반을 갈라야 된다. 체인으로 기어 변속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력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기계적으로 철컥 철컥 이래요. 그래서 또 고맛에 타는 바이크고요. 이 옆으로 온 김에 또 이제 탱크나 뭐 요런 형상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형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흡기 인테이크 굉장히 어떤 날개 모양으로, 지금은 요 100주년은 사실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요 스크램블러 모델로 가서 보면은 요 흡기 인테이크가 굉장히 되게 그러네? 특징적이에요. 되게 예쁘다. 네, 거기다가 이제 탱크, 이 도트 탱크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좀 볼륨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특히 이 부분 있죠, 니그립 부분. 네, 요런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그런 날개 같으면서도 레트로와 어떤 모던과의 이 조화? 거기다가 지금 이런 프레임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튜닝 베이스. 실제로 네. 지금 여기에 사이드백이 달려 있잖아요. 네. 요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은 딱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요거 네. 요거 이렇게만 물려놓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달고 붙이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저는 저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쟤는 좀 없어야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달고 있어. 아. 이게 달면은 굉장히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못 달겠어. 이게 너무 디자인이 완벽해도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완벽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마지막으로 저희 100주년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지금 이거 100주년이면 그럼 100대만 나온 건가요? 아니죠. 100주년 기념으로 여기에 써 있어요. 몇 대가 나왔는지. 1923대가 나옵니다. 여기 One of 아. 1923라고 써 있잖아요. 1923대 중 한 대. 근데 왜 1923대일까요?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모토라드에서 첫 번째 바이크를 생산한 1923년도. 그래서 이제 그 구형 이제 R9T의 플랫폼을 단종시키는 이제 마지막 트리뷰트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알쓰게서 했던 게러지 라이프 페스티벌 가가지고 네. 100년 전 BMW 바이크 봤잖아요. 엄청 멋진 거 보고 왔죠. 네, 봤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100주년의 요 디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거 보면 딱 나온다고. 딱 나와요. BMW 바이크들의 이 블랙에다가 저런 화이트 스트라이프 있는. 근데 이것도 약간 살짝 두꺼운 거와 얇은 게 따로 하나씩 들어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딱 나왔죠. 진짜 완전 크롬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과 이제 버건디 시트의 조합으로 딱 만들어 놨고요. 와, 근데 얘는 디테일이 진짜 엄청난데 이거 잘못 긁히면 진짜 어떡해요? 그래서 PPF를 한대요. 그 외에 옵션 719라고 BMW 모토라드에서 튜닝 파츠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 이 옵션 719라는 어떤 트림이 따로 나올 정도로 약간 하이엔드를 상징하는 그런 튜닝 파츠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오일 캡이라든지 이 미러도 옵션 719 미러예요. 레버 같은 경우에도 예, 엔진 가드,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이 언더가드, 그 다음에 요 스텝들. 아, 여기 옆에 다 잔뜩 붙어 있네요. 요 스텝들도 전부 다 이제 옵션 719 파츠로 돼 있죠. 이렇게 앉은 김에 제가 웃긴 거 하나 말해줄까요? 뭐예요? 얘가 순정 USB가 있어요. USB? 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아니, 여기에 두면 괜찮아요? 이 열 때문에 괜찮나? 몰라요. 그냥 거기 나와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R9T 100주년 모델은 전 세계 1923대,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20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얼마 없네요? 이거를 살려고 중고 장터를 엄청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를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애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이 100주년 에디션에는 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우리 R1300R 때처럼,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이상은 좀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뻥 뚫린 도로에서 한 번씩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행을 한번 나가 볼까요? 주행에 나왔는데요. 일단 보이는 거는 이 아름다운 탱크뷰와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웬만해서는 진짜 이상한 사람 소리 듣기 싫어서 R9T 똑같은 거 2대 산다는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했는데, 변명하면 변명입니다만 박스 엔진의 진동, 그 다음에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뭐 출력, R9T의 주행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소장을 해야겠다. 근데 스크램블러 23년식, 그 친구도 사실 중고로 산 건데 거의 새 거 같은 중고로 산 거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를 좀 소장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애매한 거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R9T 100주년이라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살려고 하다가 가격을 보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좋은 메모를 하나 찾았죠. 완전 새 거 같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 전차주분도 소장 목적으로 이거를 구매를 하신 거죠. 진짜 낼름 먹어왔어요.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야, 하늘이 얘가 보내준 친구구나. 소장하라고, 오래오래 같이 가라고. 이제 평생 가는 뽀삐로 이 친구를 이제 선택하고, 오래오래 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R9T가 뭐가 그렇게 재밌냐? 사실은 이제 단종된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중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죠. 요즘에 가격도 착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와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친구는 좀 러프한 친구입니다. 이게 편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소위 말하는 R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한 건 맞습니다만,
이 R9T 자체가 뭐랄까 약간 수려져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상체를 굉장히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포지션이에요. 본네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요렇게 잡는 느낌이라면은 R9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벌리고 더 앞으로 숙여져가지고 잡는 요런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자체가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편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R9T를 좋아하는 이유 몇 가지는요. 일단 누누이 얘기했지만 R엔진의 진동 그런 고동감이에요. 이거는 할리의 고동감이랑은 다릅니다. 할리는 보통 단수를 빨리 올린 다음에 굉장히 저 RPM을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고동감을 느끼는 바이크잖아요. R9T 같은 경우에는 기어에 딱 맞게 그 속도에 맞게 단수를 잘 맞춰주는 그런 주행을 해야지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행이 재미있는 친구예요. 이 R9T를 오래 소장하신 어떤 분의 Q&A 되게 웃겼는데요. 아, 이거 R9T 다시 타면은 자꾸 망나니 같이 운전하게 될 것 같아서 R9T로 다시 못 돌아가겠다. 근데 왜냐면 이 토크와 이 엔진이 주는 이 느낌이 소위 말하는 빠따감이라고 하나요? 이 야성미가 굉장히 넘쳐요. 그리고 주행 자체도 지금 아주 짧게 달려왔지만 너무 잘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2년이나 탄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재밌었어. 이게 탈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이 땡겼을 때 얘가 치고 나가려는 이 꿈틀거리는 이런 느낌, R엔진이 주는 이 뿜어내는 토크,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절대적인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평대항 2리터 엔진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미라고 해야 되나? 자, 특히 이 네이키드 바이크의 이 바람을 진짜 가르고 가면서 경쾌하게 달려나가는 이 주행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크램블러 때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운전 자체가 조금 더 재미있어진 느낌이 직관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얘는 다이나믹 모드가 있죠. 그 스크램블러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크램블러 모델에는 다이나믹 모드가 없습니다. 그 더트 모드였나? 그러니까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레인, 그다음에 로드, 더트 이렇게 있고요. 요 노멀 모델에는 레인, 로드, 그다음에 다이나믹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552km, 그래서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가 이거를 엄청 막 그렇게 주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이나믹 모드를 잠깐 놔봤을 때 와, RPM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진짜 신나게 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아무리 네이키드고 약간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지만 이 달리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클래식 바이크에서 줄 수 있는 그 운전 재미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너링이 진짜 좋아요. 정말 잘 누워. 눕고 어디 코너 들어가는 데 대한 부담이 정말 적어요. 본네빌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R엔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전자장비의 도움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파츠인 이 박스 엔진이 바이크의 하단에 이렇게 깔려서 묵직하게 약간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기다 편의장비 같은 것들도 꽤 준수한 편이에요. 히팅 그립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 히팅 기능은 없긴 한데 100주년 모델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R1300R 모델에서 썼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얘는 기어 변속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속도 RPM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엔진 브레이크, 제가 처음에 가장 좀 당황했던 엔진 브레이크,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흔들리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아세요? 그런 박스 엔진의 특징이고요. 또 박스 엔진의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요즘 같은 이제 여름 박스 엔진은 다른 엔진에 비해서 거의 에어컨 수준입니다. 600알날은 팬이 돌아가면서 오는 뜨거운 공기를 사람한테 쏘잖아. 이게 좀 다른 데다 쏘지 사람한테 쏘잖아. 근데 이 R엔진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 열기가 안 나기로 유명해요. 그 뜨거움을 사람한테 안 쏴. 그게 이 엔진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근데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다가 엔진 온도를 띄워놓고 다니거든요. 자, 공랭 엔진이라 하면 바람으로 열을 식힌다는 뜻이죠. 바람이 없으면 열이 안 식는다. 엔진에 오버히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달리지 않으면 이 엔진 열이 감당을 못해요. 지금 4칸이잖아요. 4칸 정도는 사실 정상의 범위거든요. 근데 5칸, 6칸 되다가 나중에는 저 게이지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순간 시동 다시 못 겁니다. 시동을 다시 걸려면은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약간 오버히트만 주의하면 된다. 여름에 서울 시내에서 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비춥니다. 여름도 아니야. 한 가을까지도 완전 정체 구간에서 있으면은 저 엔진 온도가 진짜 끝없이 올라가요. 이 R9T라는 걸 처음 갖고 왔던 시점이 언제냐면 11월 5일, 6일 뭐 이쯤이었어. 스로틀 감도 익숙하지 않고 어떤 기어 미트감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시동 꺼먹을까봐 괜히 막 RPM 굉장히 높게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오버히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교대역 사거리 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근데 다시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립니다. 거기가 왕복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그러거든요. 거기서 울면서 끌발을 해가지고 옆에 길가로 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좀 염두에 두시고 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클래식 바이크라서 그런 건지 이 약간 BMW의 소위 말하면 똥꼬집이라서 그런 건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해요. 이 R9T는 기름 게이지가 없습니다. 연료 탱크가 아마 17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료 탱크가 뭐 모자라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없긴 해요. 그런데 왜 기름 게이지가 없을까? 저는 사실 이제 익숙해요. 220km에서 한 230km 정도 되면은 주유 경고등이 떠요. 주유 경고등이 뜨면은 한 4리터 정도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적으면 30, 많으면은 한 50km 갑니다. 거의 300km는 탄다고 봐도 사실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굳이 그거를 왜 안 넣어줬을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R12에도 없어. 약간 고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깜빡이가 저는 왜 이런 식으로 해놓은지 잘 모르겠는데 작감, 우감 키면은 보이십니까? 저 깜빡이가 두 개가 동시에 켜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R9T의 최후기 연식이잖아요. 23년식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그럽니다. 그런 소소한 좀 단점이 있고요. 그거랑 같이 얘는 뭐 다른 BMW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고급류 세팅입니다. 이제 지방 투어 갈 때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집 앞이나 뭐 어디에 고급류를 주유할 데가 없거나 아니면 지방 갔을 때 고급류 주유소가 없는 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그냥 어떤 분들은 가끔 이제 일반유 넣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더라. 이거는 이제 괜찮다가 실제로 괜찮다가 아니고 가끔 넣는 건 어쩔 수 없이 어떤 엔진에 크게 어떤 데미지나 뭐 노킹이 막 심하게 나거나 하진 않더라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권장사양이 고급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2014년에 나온 R9T 베이스로 나온 이제 유로5 플러스 대형 모델이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BMW의 바이크들처럼 첨단 옵션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아쉬운 거는 좀 퀵시프트가 없다? 그 정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 이 R9T가 은근히 클러치가 무거워요. 할리같이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얘도 진짜 은근히 무겁거든요. 가끔가다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퀵시프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R12 모델들에는 또 다 퀵시프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얘가 이제 BMW에서 클래식 헤리티지 쪽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클래식 바이크라면 뭐 아쉽긴 하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죠. 그 이외에는 저는 이 R9T의 다른 것보다 최고 장점이 뭐냐면은 신뢰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정판이라고 나온 바이크였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메가 히트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어떤 이런 내구성에 대한 검증?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이크로 막 유라시아와 횡단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알라인티 GS, 어반 GS였나? 그 알라인티 베이스 모델로 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시는 거야. 이 R엔진의 신뢰성. 그냥 기본적인 메인터넌스만 할 줄 알면은 막 몇천 킬로씩 가도 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신뢰감이 있는 어떤 그런 바이크라는 점. 그런 점이 얘는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바이크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100주년의 경우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상태 이대로 얘를 주행할 생각이고, 저는 진짜 얘를 소장 겸 주행 겸이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제 뭐 사무실이든 어디에다가 전시라도 해놓을 생각이긴 하거든요. 거의 감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는 이제 감으로 불러줘야지. 그렇게 놔도 괜찮은 바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크 리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유로5 키즈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유로5 이전 연식들은 제가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라인티가 굉장히 스테디셀러였던 기종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유로3랑 4랑 5랑 굉장히 이거를 나눠요, 엄격하게. 그래서 유로3 모델, 4 모델을 지금도 되게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로5나 5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옛날에 그 알라인티의 그런 파당파당한 느낌이 안 나서 싫어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유로5를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이 고동감이나 어떤 배기음 너무 이제 만족하고 타고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연식에 따라서 옵션이나 어떤 들어가는 구성이 꽤나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 막 스크램블러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 하나밖에 없고 포지션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래도 소장을 할 거면은 살 수 있는 가장 최신 연식,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헤리티지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소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100주년을 산 거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짱! 알라인티 짱! 근데 사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순정 아크라포빅이 들어갔다고 한, 사실 그 배기음 자체는 진짜 작아요. 좀 그런 면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 진짜 알라인티는 단점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만큼 진짜 우주명차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네이키드잖아. 네이키드면 야 이거 네이키드 바람 뭐 많이 오고 장거리 갈 때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타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닛 게러지에서 여기 앞에 다 윈드스크린 다 있습니다. 어떤 튜닝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기예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의 튜닝 파츠들이 다 나옵니다. 완전 초장거리 투어 할 수 있게 뭐 여기다 뭐 박스 달고 뭐 달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 뭐 주행풍이 거슬려? 그럼 앞에다가 이만한 윈드스크린 달 수 있어요. 카페 레이서 뭐 바버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튜닝할 수 있는 마진이 진짜 크고요. 이게 알라인티야? 라고 생각할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속주행을 좀 해볼게요. 고속주행할 때 이런 바람이 많이 들이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R엔진 특유의 토크감이 진짜 잘 밀어져서 어떤 바람을 찍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제가 진짜 자주 오는 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내리막에 약간 코너가 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뭐 알라인티로 왔을 때 전혀 어떤 부담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뭐 바이크 한 대는 좀 갖고 있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알라인티는 되게 괜찮은 바이크가 될 것 같거든요. 4기통 미들급 이상의 알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재미의 포인트가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초고속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BMW 바이크 역사상에서도 그 손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어떤 조형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훌륭한 주행 성능, 그리고 신뢰감 있는 전자장비들, 무엇보다도 이 알라인티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헤리티지가 지금은 명확하게 생겨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클래식 바이크 하나 갖고 싶어 라고 하면은 본네빌 혹은 알라인티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100주년을 선택을 했고요. 자, BMW의 R9T.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신차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인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바이크를 얻었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거의 10,000km 가까이 타본 친구여서 할 말도 많았고, 이 친구는 항상 끝까지 좀 꼭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R9T 리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